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국어강사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자, 사물화평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이 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요. 여러분이 사물화평 시험지가 저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험장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부터 분석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무조건 해설 강의만 빨리 들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한다? 분석부터 먼저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밑에 TCC를 통해서 분석 방법들도 다 올려놨어요. 이거부터 분석하고 나서 요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사물화평을 쭉 한번 본 결과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더 쉬운 문제고요. 지문이 좀 길고 좀 복잡하더라도 문제는 좀 단순하게 나온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그 오답률 베스트에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답률 베스트 5 하기 전에 등급컷을 말씀드릴 건데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있다면 이 화법 작문에서 1등급이 92에서 93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작이 좀 더 쉬웠어요. 언매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게 모집단 자체가 언매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83점, 85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1등급 컷이 87에서 90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자, 2등급이 77에서 81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등급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높은 거로 봐.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해. 알았지? 나중에 선출표 나왔는데 2등급이 줄 알았는데 3등급이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적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답률 베스트 갑니다. 1위가 12번, 11번 문제인데요. 1, 2위가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할 건데 검색어에 대한 것이죠. 검색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 워드 프로세서에서 검색을 어떻게 하냐. 저는 컨트롤 F 이렇게 쓰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 1위, 2위를 갖고 왔고요. 3위가 뭐냐면 21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숙향전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약간의 오답 시비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또 오답이라고 볼 수는 좀 애매해요. 좀 이따 한번 가보고요. 4번 문제가 이제 엄매 같은 경우는 38부분. 이게 엄매 오답률 베스트 5입니다. 제가 3위까지 다 해드릴 거고요. 이거 엄매 부분에서 가고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제 지문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만 잘 따라가고 그래프에다가 지문에 있는 메모를 하나씩 해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저는요, 나를 읽을 때 메모를 하나씩 다 해놨어요. 뭐 A, B는 뭐다, 그리고 P는 뭐고, Q는 뭐다,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3번 봅시다. 이거 무슨 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 지문이죠. 기술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갑니다. 10에서 13번 문제입니다.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만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저도 그랬어요. 코라는 문자를 검색했어요. 근데 코로나 나오고 코피 나와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코를 팔 때 잘 팔려면 어떻게 파냐 이거를 검색하고 싶었거든. 근데 뭐냐면 코로나가 나오는 거야. 아씨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자동 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이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되는 것을 찾고 그 중에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 하냐면요.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 먼저 찾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용 빈도가 높은 거 요거 갖고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이야. 한편은 다른 내용이네. 그럼 첫 단락에 뭐가 나왔냐면요. 지금 요 자동 완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완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요거의 특징을 얘기했어. 별거 어렵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한편이야.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이야. 이번엔 검색을 얘기하는 거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것이다. 잠깐 봐봐. 이 문자열이 있겠지.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것이 검색이래. 검색의 개념적이 나왔어. 검색은 자동완성과 달리, 이거 중요하겠죠? 오케이. 네. A는 B와 달리 할 때 대상 문자열이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 빈도 같은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거 필요 없다 이거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자동완성과 함께 뭐가 나왔다? 검색이 나왔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동완성일까요? 검색일까요? 당연히 검색이겠죠. 검색을 뒤에 얘기했으니까 이거지. 검색은 뭐다? 문자열이 있다면 이 문자열에서 뭘 찾는 거야? 검색어를 찾는 것이다. 그렇죠? 오케이. 검색어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야.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선생님도 이거 처음에 딱 읽을 때 뭔 소리야 하고 예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지문에 있는 그 원리본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에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검색을 하려면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어요. 그 부분 문자열에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대요. 예를 들어 한번 가보자. 우리글이라는 검색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검색어를 뭐와 비교한다고?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이 있어. 이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예시가 나온 거죠. 한번 가보자. 자, 우리글이라는 건 검색어야. 그럼 여기가 검색어가 뭐냐면 우리글이야. 우리글. 검색어가 뭐라고요? 우리글이 검색한다. 이걸 검색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자열에 보니까 한글 땡땡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우리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서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었어. 18글자래. 요거 왜 써준지 한번 보자. 아무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검색하면 요거 나오겠죠, 우리글. 그런데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글이 세 글자의 무로. 세 글자 맞아? 세 글자? 오케이, 세 글자. 이 세 글자의 무로 대상 문자열에 세 글자씩 잘라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여기 보니까 한글 땡땡. 부호도 한 글자로 되나 봐. 띄어쓰기도 그러면 뭐봐? 띄어쓰기도 이렇게 포함되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글 땡땡 요거를 한번 검색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글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글땡 띄어쓰기. 요거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뭐냐면 땡 띄어쓰기 우. 땡 띄어쓰기 우는 요거죠, 요거. 보이십니까, 잘?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왔다 갔다 걸었어요. 등과 같이 16개의 비교 대상을 만들고 1의 검색어와 각각 비교하고 모두 같은지 확인한다. 잠깐. 그럼 한번 해보자.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한 개고요. 여기가 두 개고요. 여기가 세 개고요. 여기가 네 개고 5개, 6개, 7개, 8개, 그 다음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이렇게 분석한. 아하! 그래서 뭐냐면 16개 비교 대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메모해야 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왜 16개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한 개, 이렇게 16개. 검색어와 각각 비교하면 모두 같은지 확인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세 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된대요. 그럼 세 글자니까 곱하기 3이 돼야 된다 이거지. 아하, 그렇구나. 그럼 16 곱하기 3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3, 6, 18, 3, 2, 3, 48번. 48개를 비교한다 이거죠. 48번은.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의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어. 근데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찾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 같으면 검색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렇지. 아무튼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 방법을 검색어와 비교하는 대상의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자,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진다면, 문자열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쵸? 오케이. 1번 이 개수가 많아진다면 비교의 수가 늘어나 검색 시간이 늘어난다 이거죠. 이거 무조건 내겠지. 원리분이니까. 됐죠? 오케이. 아무튼 요거에 원리가 나와 있었고요. 원리가 나왔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여기 포인트가 나와야 돼.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죠. 문자열의 길이가 길구나. 문자열 길이가
길거나 아니면 문자열의 개수가 많아졌어.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비교의 수가 늘어나고요. 어떻게 된다? 비교. 자,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요 말이겠구나. 이거지.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 문제점까지 얘기했어요.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럼 해결책이 나와야겠지. 그래, 한번 줄여보겠다 이거야.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가보자. 자, 이제 해볼게. 기출에서 나왔던 게 나옵니다. 자, 다른 방법 없을까?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세 글자씩 한꺼번에 비교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16 곱하기 3이었지. 이 세 글자 한 번에 얘를 한 번에 비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글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우가 있는지 리가 있는지 글이 있는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봐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우리 글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는 거지. 그럼 16 곱하기 3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그쵸? 오케이. 곱하기 3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갑니다.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할 수도 있다면 그만큼 비교의 수가 줄어들긴다. 그쵸? 비교의 수가 줄어들게 되지. 그쵸? 검색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당연히 검색 시간도 줄어들 것이지. 이를 위해 각각의 문자열의 특정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문자열이다. 검색어가 아니고 함수를 설정한대. 그럼 문자열에다가 함수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해시 함수라고 한다. 오, 우리 해시 함수 기억나시죠? 오케이. 어떤 문자열에 대해 해시 함수가 생성한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한다. 해시 값이 있대요. 그렇죠? 오케이.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한다면 자,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비교해요. 두 문자열의 일참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잠깐. 그러면 요게 있는데 여기 길이가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한다? 검색어의 해시값. 검색어도 해시값을 만들고 그 다음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도 해시값을 설정하는 거야. 그렇죠? 둘 다 해시값. 그래서 이 해시값을 비교하면 그렇지. 곱하기 3 한 번 할 필요 없고 그냥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됐어. 앞에 얘와 같이 검색어가 3글자이고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개가 왜 그런지. 앞에 거랑 똑같은 말이야. 16개야. 하지만 각 비교 대상의 문자열 비교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면 문자열에다가 뭘 해놨다는 거야? 해시값을 다 설정해놨다는 거겠죠. 다시 가볼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생각해봐.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한다면 문자열에 대해 그렇죠?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해서 해시값 비교의 두 문자열이 일치함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지? 자, 다시 가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한 가능한 문자열에 모두 다른 해시값을 생성했다. 다 문자열마다 해시값 넣었어. 검색어의 해시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이 일치함을 한 번에 찾으면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런 거야. 자, 보면 각 비교 대상의 문자열 비교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비교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거지. 물론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의 연산이 추가되지만 이 연산이 추가되겠죠. 그러면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 단위의 비교에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자, 비교보다 훨씬 짧아. 그럼 당연히 뭐야? 검색 시간 단축되겠죠. 이런 이유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해시 값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 중복되지 않는 해시 값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야. 뭐 이거 솔직히 저는 10번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에 동일한 해시값이 아니고 다른 해시값이겠죠. 이거 너무 쉬웠어요. 근데 11번과 12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11번 문제가 애들이 여러분이 몇 번 썼을까요? 저는 4번과 5번은 되게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게 정답률이 44%야. 한번 가보자. 자, 12번 문제 갑시다. 12번 문제는 A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야. 자,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우선 잘 봐봐. 검색어와 문자열을 해시값에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길이가 짧아졌어. 그럼 우리 글이 아니고 우 하나만 한 글자라고 해보자. 그럼 글자가 하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 대상의 개수가 뭔 소리야?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개수가 만약에 짧아졌어. 그럼 비교 대상의 개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하나씩 다 따로 해야 되니까. 우리 글을 한꺼번에 묶으면 한 번에 묶어서 잡으면 되는데 하나씩 따르면 개수가 줄어든다? 말도 안 돼. 알았지? 그렇죠? 비교 횟수가 뭐야?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겠지. 늘어난다 이렇게 돼야 돼요. 2번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진다. 우선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진다 라는 말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해시값은
잘 봐봐. 연산을 통해서 생성되는 값이죠. 그러므로 이게 해시 값이 작아진다고 해서 이게 단축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죠? 오케이. 3번. 이건 그냥 해시 함수를 통해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 검색어보다 긴 대상의 문자열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문자가 길어졌어. 문자가 많아졌어. 이렇게. 문자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야. 문자열이. 그럼 이렇게 검색어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비교 대상이 늘어나겠지. 여기 대상이 늘어났잖아. 해시값 비교해서 증가하겠죠. 답은 3번이잖아. 3번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4번, 5번은 너무 많이 틀렸어. 봐봐. 자, 대상 문자열이 1개일 경우야. 여긴 2개일 경우고. 그리고 검색어 길이가 짧아진다면 요거 됐고, 요거 보면 검색어 길이가 짧아졌대.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자, 봐봐.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든다. 대상의 길이. 자, 만약에 검색어가 길어졌다고 쳐보자. 검색어가 길어졌어. 길이가 길어졌어. 길이가 길어졌다면, 만약에 아까 우리 글이 아니고 우리 글, 한글 이게 다 붙였었다고 치자. 그럼 우리 글 한글이라고 돼 있다면, 만약에 5개라고 치자. 5글자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비교 대상이 횟수가 짧아지겠지. 생각해봐. 5글자라고 해보자. 그럼 1, 2, 3, 4, 5 여기에서 끊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겠지. 여기서 여기겠지. 그럼 당연히 아까보다 2개가 줄겠지. 맞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자,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개수가 줄어들어야지. 어딨어? 길이가 아니고 길이는 문자열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말이 안 돼. 개수가 줄어든다. 대상의 개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 비교 횟수는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 5번 봐봐. 대상 문자열이 2개야. 길어졌어. 문자열도. 검색어 길이가 길어진다면 여긴 봐봐. 다시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졌어. 그러면 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 거야. 여기는 길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봐봐. 이거 어렵지 않은데 검색어의 길이가 있어. 검색어의 길이가 늘어나면 당연히 뭐야? 비교 대상의 개수는 적어진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보면 대상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알았죠? 오케이. 짧아지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겠지. 얘가 짧아지면 개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비교 횟수가 감소하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5번 가봐. 대상 문자열이 2개일 경우야. 검색어가 길이가 길어졌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났어. 자,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지면 비교 대상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횟수 검사의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뭐 이거 말이 안 되고, 알았죠? 아무튼 요게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아까 방금 한 것처럼 요거 가르는 거. 요거만 이해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번 가볼게. 잘 봐봐. 기억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할 때, 자, 검색어에 문장 보호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문장 보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을 제외한다. 자, 제외한대. 그럼 이제부터 뭐냐면 앞에 보니까 여기 땡땡이 있었는데 이 땡땡을 다 없애겠다는 거지. 이거 검색하지 마. 이거는 뭐냐면 그 비교 대상을 제외하라 이거지. 그럼 당연히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원래 16개였는데 13개가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제외하면 결국 비교는 13번 하겠죠? 16번에서.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된 경우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 제외한다 이거야. 그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글은 뭐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우리 띄고 그래야지 띄어쓰기. 검색어가 띄어쓰기에 포함된 경우야. 해보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야. 우리 글이다. 그럼 띄어쓰기 있지.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은 3개다. 그럼 따져가봐. 보면 이해만 했다면 돼. 아까 것만 이해했으면 돼. 봐봐. 물론 처음엔 딱 봤을 때 이해를 못했다면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한글. 지금 여기는 두 번째 거는 지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라고 돼 있죠. 띄어쓰기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 3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어. 봐봐. 자, 우선은 문장 보호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띄어쓰기 했으면 글자가 두 개가 나와야 되고 띄어쓰고 글자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따져봐. 여기는 부호가 있으니까 안 돼. 띄어쓰기는 여기 글자가 두 개가 나오고 또 띄어쓰기. 요거 한 개네. 한 개. 여기도 있네. 글자가 두 개가 나오고 띄어써야 되지. 그럼 여기는 띄어쓰는 거 없잖아. 두 번밖에 없잖아.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다? 이거 참 1번이에요. 한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고 두 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2번 가볼게요.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자 띄었어. 비교의 수보다 우리 글로 검색할 비교의 수가 더 많다. 뭔 소리야? 얘는 두 번이면 되고 우리 글로 하면 뭐야 아까 13번이겠지.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그 뭐냐 그 부호를 안 쓰더라도 그죠? 맞죠 당연히. 3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띵 우리 우리나 그렇죠? 오케이. 리나라 이렇게 등과 같이 세 글자로 된 비교 대상들이 만들어진다. 맞지? 왜냐면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경우만 띄어쓰기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 제외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띄어쓰기가 없잖아. 우리 글은.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비교 대상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문자열, 부분문자열 요거 있는 거. 얘는 제외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야? 아까 세 개가 제외됐습니다. 자, 4번. 우리는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자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면 찾을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너네 봐봐. 우리 글로 하면 여기 봐. 우리 글이 여기에 있잖아. 하지만 우리 띄고 글은 없잖아요. 이걸 뭐 상식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5번을 쓰는 애는 거의 없고 3번을 많이 썼고요. 이해만 했다면, 요 보기만, 예시만 이해만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생각보다 좀 단순하죠. 단순한데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부족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명확하게 잡지 못했던 사람은 틀렸을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11번과 12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오답률 1위와 2위를 끝내버렸어 이거야. 자, 보시면 어디를 갈 거냐면 숙향전에 갑시다. 뭐 이거는 뭐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숙향이 지금 낭자가 꿈에서 이선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요지 같은 데 가서 이선을 만나고 이선이 누구야?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태일성군이죠. 꿈속에 만났고 마찬가지로 이선도 꿈속에서 바로 이 숙향을 만나게 된 거죠. 소아를 만나게 된 거죠. 이런 건데요. 이런 건데. 21번 볼게요. 숙향전은 다양한 환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담의 구성에서 여러 가지 서사적 전략이 활용되고 있대요.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는 환상적 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아하, 그래요.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 앞부분, 중략 이전 부분에서는 이 숙향, 낭자죠. 이 낭자가 청주를 쫓아가서 요지에 가서 서학모의 집으로 간 거야.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 옥황상제 있고 진짜 유명한 신들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그렇지. 이 태일성군 결국은 중략 이유를 보니까 이선이란 걸 알 수 있죠. 얘를 만나서 둘이 좀 인연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쵸? 근데 여기 중략 이유에서는 이선의 입장에서 간 거지. 이선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을 봤더니 이선도 꿈을 꿔서 숙향을 만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됐죠? 이를 위해 서술자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를 활용해 인물들이 비현실적 공간에 들고 나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서 꿈이라는 서사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 인물들이 체험이 동일성이 나타나도록 진술하고 세 번째, 그 체험이 똑같아요.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4번, 이러한 환상 체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을 예고하는 기능이다. 둘이 뭐 만나겠다는 걸 예고하겠죠. 자, 갑니다. 숙향이 청주를,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잠깐 똑바로 보셔야 될 게 이게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간이야. 이게 어디에 있냐면 자 3월 보름이란 말이 나왔어. 시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중략 이유도 보니까 3월 보름. 시간적 배경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공간적 배경 청주를 만난 건 어디서 만난 거지? 할미 집에서 초당에서 술을 놓고 있다 만난 거예요. 초당이고요. 초당이고. 그쵸? 오케이, 숙향은. 그 다음에 이선은 어디서 만났냐면 난간에 잠들고 있다가 꿈에서 만난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 얘는 난간에서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난간에 잘못돼서 근데 애매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선생님 오늘 질문인데 왔는데 꿈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둘 다 꿈이라는 공간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애매하거든요. 근데 만남의 배경을 묘사했다. 그렇죠? 만남의 배경을 묘사했다. 그럼 꿈의 배경을 묘사했다. 그럼 맞죠? 꿈의 배경은 맞아. 구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나는 것, 이 서왕문의 집이 아니고 그 전에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환상 체험의 주요 사건, 요건 맞는데요. 이게 꿈의 배경, 요거 문제를 똑바로 봐요. 만남의 배경을 묘사했다. 그럼 만나는 그 배경, 공간이 되는 배경을 묘사했다. 이게 애매해요. 저는 여기를 좀 별표를 치고 갔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꿈이라는 공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다고 했어. 알았죠? 근데 애매한 건 있어. 그럼 별표 치고 2번. 숙향과 이선이 환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두 사람이 각자 잡는 것에서 장치로 맞죠? 꿈을 통해서. 숙향과 이선의 환상 체험 간의 관련성을 높이고 있다. 맞아. 3번. 숙향이 이선이 공통적으로 요지에서 화려한 누각을 보고 향내를 맡은 것을 제시했다. 맞아. 이거 그대로 둘 다 있어요. 자, 특정한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각 겪는 체험의 동일성을 제시했다. 그치? 요지라는 공간에서 체험의 동일성 맞아. 그쵸? 오케이. 자, 4번 가볼게. 상제. 4번은 제일 많이 썼는데요. 상제가 그 성관에 이르시기를. 자, 그럼 그 성관은 누구야? 이선이야. 그럼 숙향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이선이겠죠. 그 성관이겠죠. 서술한 것을 상제 전교화 시대라고 서술했어. 봐봐. 전교화 시대라는 것은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명령을 내리심에. 그럼 이선 입장에서는 명령을 받은 거니까 내리신 거라 이거죠. 자, 숙향이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과 이거는 뭐다? 여기 부분. 전교하시다는 것은 이선 부분. 사건을 대응시키고 있다. 맞죠? 오케이. 요거는 맞아요. 알았죠? 근데 4번은 제일 많이 썼어요. 이게 1번이 공간적 배경이 꿈이라고 해서 맞다고 했으면 답이 안 나와서 4번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숙향이 환상 체험하는 과정에서 상제에 의해 현실 세계의 숙향이 수명, 자손, 복록 등이 정해지도록 제시함으로써 그렇죠. 예고하고 있는 거죠. 얘는 몇 명 난다. 70세까지 살아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오케이.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꿈을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만남의 공간이 꿈이냐,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여기 초당에서 술을 놓고 있는데 청조가 날아온 거니까 참 꿈속의 초당이겠지. 근데 여기 이선은 뭐야? 꿈속에서 어떻게 보면 난간에서 자는 모습, 이런 관점이겠죠. 그러므로 공간적 배경이 일치하다라는 말이 조금 이거 5-10이 걸려도 제가 보기엔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서울시 교육청 문제는 솔직히 평가원 문제보다 훨씬 더 뭐합니까? 정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해봐. 학력평가잖아. 모의고사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그래 유기성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의 쓴 글 갖고 요거를 뭐합니까? 그렇지.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자기가 쓰지 않은 글을 문제로 만들어서 조금은 우습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선택 과목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